안녕하세요. 이윤창 나르시시스트 전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포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포그는 바로 두려움, 의무, 죄책감의 약자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을 자신의 뜻에 따라 조종하고 상대를 점차 소진시켜 결국 빛바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고전적인 전술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가 취약해진 상대를 쉽게 포착하고 이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데요. 취약해진 이들이 더 쉽게 감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상대의 신뢰를 얻기 위해 행동해 올 겁니다. 때로는 가장 절실하고 필요할 때 진정한 구원자 역할처럼 보이면서 접근해 오기도 하죠. 그런 다음 피해자를 더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위치에 몰아넣습니다. 걸려든 먹잇감의 감정을 비행기를 띄우듯 띄웠다가 곧바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 심리적인 붕괴를 유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특히 누군가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데 뛰어납니다. 마치 상처에서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상대의 취약한 지점을 건드려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과도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며 죄책감으로 고통받게 만듭니다. 본격적으로 포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나르시시스트의 포그 전략이 사람들에게 왜 잘 먹히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전술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끊임없이 불안 상태에 몰아넣어 정신적 붕괴를 유도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를 화나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어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정서적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믿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점점 고립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모욕하거나 그들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여 고립시키려고 드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의 삶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다른 사람이 개입할 가능성을 적게 만듭니다. 주변으로부터의 지원이 적어질수록 피해자는 더욱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피해자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족쇄가 되어 벗어날 방법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려움 전략의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십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상대를 취약한 위치에 두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온 모습을 몰래 촬영할 수도 있죠. 나중에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본 모습을 깨닫고 관계를 끝내려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사진을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릴 것이라며 겁을 줍니다. 그들은 이것이 피해자의 삶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잘 알고 이를 악용합니다. 배우자라면 잠시 청소를 안 해놓거나 아이를 비난하는 모습,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 부부 싸움을 하는 모습 등을 담아놓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그들을 막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거나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무 전술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자신에게 중요한 빚을 졌다고 느끼게 하여 의무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식비, 거주지와 교육비 등을 제공한 것을 빌미로 빚을 졌다며 아내나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와준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상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반발할 때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큰 도움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항상 빚진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회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인센티브 또는 점심비나 교통비, 주차 지원을 제공하며 직원이 상사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을 심어줍니다. 이를 통해 직원을 여러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책감 전술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적인 부모나 배우자는 자녀나 배우자가 집을 떠나려고 하면 자살 시도를 가장하거나 자해를 시도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불행이 상대의 탓이라고 암시하며 만약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평생 상대에게 남을 것이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쇼를 자행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전술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고 배신했다고 말해 배우자를 고립시킨 후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해를 통해 조종하려는 유형은 자해를 시도하거나 화재와 같은 사고를 가장하여 상대가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통받는 척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위해 설거지 같은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자신은 절제된 식사를 하는 등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유혹하는 유형은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이용하여 조종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늘 원하던 여행을 계획해주겠다고 한 후 그 계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여 상대를 좌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태 설명드린 포그 전술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전술에 맞서려면 심리적 방탄조끼를 입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에 계속 휘둘리면 그들은 점점 더 학대의 강도를 높이며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하이에나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듯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공포를 느끼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노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전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사진이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상황을 당신이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릴 기세로 선수를 치고 역으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과 스토킹법 등의 법망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전송해 나르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 현실적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방법들을 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로써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두려움을 심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 드러나면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을 지지하고 나르시시스트를 직접적으로 비난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의적이고 사회적인 지지를 얻는다면 그들의 협박에 맞서 더욱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그 전술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조기에 인식하고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무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로부터 고통받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실지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세하게 조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